어떤 분야든 전통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당연히 축구팀에도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구하거나 엉뚱하거나 재미있는 전통을 찾아보겠습니다. 순수 혈통주의. 스페인 라리가에는 오직 한 핏줄만이 입단할 수 있는 1부 리그 프로팀이 있습니다. 스페인은 지역주의가 강한 나라고 그중 가장 강력하게 행동하는 것이 카탈루냐와 바스크입니다. 이 중 바스크는 가장 강력한 단일민족 정체성을 갖고 있는 곳이죠. 이 바스크 지역의 최대 도시가 바로 빌바오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팀이 아슬레틱 클루브, 아슬레틱 빌바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팀입니다. 스페인 1부 리그 라리가에서 단 한 번도 강등당하지 않은 이 팀의 역사에 아주 특이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아슬레틱 클루브의 영입은 다른 팀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만약 프로팀이 선수단을 보강한다고 한다면 부족한 포지션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시장에 나온 선수들을 검토하거나 타 팀에 있는 선수 중 우리 팀에 맞는 선수를 영입한다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이적료 같은 부분도 조율해야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팀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바로 바스크 혈통이 맞는가인지 말이죠. 심지어 원래는 스페인과 프랑스 지역에서 태어난 바스크 혈통만이 이 팀에서 뛸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요즘으로 접어들면서 바스크에 살지 않았지만 바스크인이 조상인 선수라거나 혹은 바스크 지방에서 태어난 외국인 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살짝 풀었고, 현재는 바스크 지방 연고 축구 클럽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내면 뛸 수 있게끔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 키워드는 바스크이며, 이 바스크가 빠지게 되면 아직도 이 팀에 들어가면 정말 좋을 만한 선수도 영입될 수 없는 아주 하드한 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냐키 윌리엄스는 대체 뭐냐? 얘는 아프리카 가나 국가대표인데 라고 하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냐키 윌리엄스의 부모님이 바스크 지방으로 이민 와서 이냐키 윌리엄스를 낳았고, 힐톤과는 관계가 없지만 바스크 지방에서 쭉 축구를 했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입단을 한 케이스입니다. 같은 예로 바스크 지방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내고 프로 생활을 같은 바스크 지방인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시작한 앙투안 그리즈만도 이 정책에 의거해서 할 수만 있다면 영입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레알 소시에다드는 아슬레틱 클루브와는 다르게 오픈된 정책을 펼쳤고, 그래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춘수형 리춘수 선수가 소시에다드에 입단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슬레틱 클루브와 레알 소시에다드는 상반된 정책으로 인해서 애증의 관계가 다소 섞여 있기 때문에 두 팀은 바스크 더비라는 이름으로 엮여서 서로 경쟁을 하는 사이기도 합니다. 사족이지만 라리가에 레알이라는 이름이 붙은 팀들은 엠블럼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왕관이죠. 알폰소 13세가 즉위했던 시절 왕이 하사하는 명칭이 레알이라는 칭호고, 이것이 영어로 바꾸면 로얄로 대응이 됩니다. 왕이 인정한 팀 같은 느낌이겠죠. 당연히 민족주의가 강한 스페인답게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팀이 CF, 클루브 대 풋볼인데, 바르셀로나는 FC 바르셀로나입니다. 영어처럼 풋볼 클럽이죠. 그런 바르셀로나도 한때 CF 바르셀로나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프랑코 정권 시절 카탈루냐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무력으로 탄압을 했고, 당시 회장을 연달아 이뤄했던 바르셀로나도 눈물을 머금고 팀명을 FC에서 스페인식 CF로 바꿨던 시절이 있습니다. 빨간색 축구화로 관련된 전통을 가진 팀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중 가장 극단적인 팀이 멕시코 리가 MX의 클럽 티후아나입니다. 빨간색 베이스의 흰 줄무늬의 메인 컬러를 가진 팀인 티후아나에서는 무조건 선수들이 빨간색 축구화를 신어야 하는 룰이 있습니다. 근데 축구화를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티셔츠도 아니고 매번 빨간색 축구화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다가 요즘은 이렇게 무늬도 들어가서 한 가지 색인 축구화가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팀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든 빨간색 축구화를 신어야 합니다. 해서 이 팀 소속 선수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빨간색 축구화를 신습니다. 먼저 축구화를 커스텀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축구화를 제조사로부터 제작받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빨간색 축구화를 신거나, 혹은 스폰서십으로 엮여있는 선수들은 자신들의 스폰서를 제외한 색을 빨간색 염료로 칠해서 이렇게 빨간색을 신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이어나가기 어려운 전통이라서 요즘도 그럴까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현재도 빨간색 축구화 전통을 선수들이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 광기에 가까운 전통이 아닐까 싶네요. 축구와에 관련된 전통은 또 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을 하던 시절에 유소년 팀 선수들은 오직 검정색 축구화만 신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검정색 축구화는 폭은 좀 좁아지지만 구하려면 구할 수 있고 선수들에 따라서는 검정색으로 칠해서 축구화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링가드 선수가 보이네요. 자, 다른 차는 안 돼.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북 현대모터스의 율소리 클럽하우스는 주차장에 있어서 특이한 규칙이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내부의 주차장에는 현대, 제네시스의 브랜드의 차종만이 주차를 할 수 있고 타사의 차량이나 외제차의 경우 외부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걸어 들어와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팀의 스폰서가 현대자동차고 완성차 제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사의 차량이 현대마크가 달린 곳에 들어오는 것이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베테랑 선수들은 제네시스나 아이가 있는 선수들은 스타리아 같은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고는 한다고 합니다. 등번호는 좀 더 넓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리가 팀들의 대부분의 등번호 선택의 우선권은 이름값이 아니라 팀에 머무는 순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발롱도르를 탔더라도 이 팀에 더 오래 있었고 의미 있는 선수라면 양보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9번 호날두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23번 베컴 같은 경우도 있죠. 물론 그 7번의 주인이 라울이라는 범접할 수 없는 당시 레알 마드리드의 아이콘이었다는 점도 무시할 순 없겠지만요. 자, 다 아시겠지만 맨유의 에이스 번호는 10번보다 7번입니다. 특히 7번에 대한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고 7번을 달고 활약한 선수들이 모두 레전드가 되었기 때문에 7번 자체가 가진 의미가 더 커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8번을 원했던 18살의 호날두가 7번을 달고 데뷔하면서 더 크기도 했고 25번을 달고 오랜 기간 헌신한 발렌시아 같은 선수에게 7번을 줬더니 부담감에 눌려서 한 시즌 만에 본래 번호인 25번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번호가 되어버렸죠. 호날두가 떠난 이후에는 리버풀 출신의 오원, 그리고 디마리아, 데파이, 알렉시스 산체스, 그리고 에디슨 카바니가 달았는데 이 중 오원은 슈퍼 서브는 했고 디마리아는 한 시즌 만에 나갔으며 데파이는 폭망이었고 산체스도 망했다가 그나마 카바니가 살려놨지만 현재는 마운트가 아직까지는 이 7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반대로 그런 중요한 번호를 영구 결번으로 없애버리는 팀도 있습니다. 나폴리, 김민재 선수가 뛰었던 그 나폴리가 대표적인데요. 하위권에 있는 팀에 이 마라도나라는 슈퍼스타가 와서 10번을 달고 맹활약하면서 리그도 우승하는 전성기를 누렸고 이를 기념하기 위함과 동시에 만약 10번이 남아있다면 앞으로 그 10번을 달게 되는 선수가 끊임없이 마라도나와 비교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10번을 영구 결번시키는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축구에서 10번의 의미를 생각하면 상당히 과감한 선택을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나폴리의 10번은 영원히 마라도나의 번호로 남을 수 있게 되었죠. 일본도 등번호 관련된 전통이 있긴 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만화 같은 전통이 있습니다. 요코하마 F 마리노스에서는 10번이 당연하게도 에이스 넘버고 팀에서 전폭적인 에이스만이 10번을 달 수 있습니다. 사진 왼쪽은 전 요코하마 F 마리노스에서 10번을 달았던 국가대표 나카무라 슌스케고 오른쪽은 수원 삼성에서 뛰었던 10번 사이토 마나부 선수예요. 물론 10번을 달 만한 에이스가 영원히 이 팀에 머무르지는 않을 테니까 차기 10번을 달 만한 선수들도 있겠죠. 요코하마에서는 차기 10번 후보들은 25번을 달게 됩니다. 나카무라 슌스케가 신인 시절 받았던 번호가 25번 이기도 하고 요코하마에서는 25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잠정적으로 이 다음 10번은 너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호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팬들에게 보내는 영구 결번은 12번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축구는 11명이 뛰기 때문에 이 다음 번호인 12번을 팬들에게 헌정하면서 같이 뛴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J리그의 어떤 팀은 팬들을 위한 번호로 17번을 지정했습니다. 지금은 사간도스라는 팀이 윤정환 감독이 선수로서 뛰기도 했고 감독으로서 활약했으며 김민우 외에도 여러 한국 선수들이 거쳐갔던 팀으로 유명하지만 지금도 넉넉하진 않지만 원래 그렇게 자금적으로 탄탄한 팀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벤치에는 18명을 채울 수 있었던 규정에도 그 숫자를 못 채울 16명의 선수단이 있었고 서포터즈들이 그 선수들과 같이 뛴다는 의미에서 17번을 달기 시작했고 그래서 구단에서도 이 17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번호를 영구 결번했죠.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희한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모아서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데베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스페인 리그로 진출하고 싶으면 어렸을 때 빌바오로 훈련받고 예전에는 안 됐지. 지금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이제 빌바오에서 유스 어린 시절 빌바오에서 축구를 하면 이제 자격 요건을 갖추는 거지.
그러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유럽 진출을? 유럽 진출을? 글쎄, 근데 그 순혈 정책이 워낙에 빡세서 지금도 순혈 정책을 풀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다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순혈 정책을 푼 게 우리는 순혈 정책을 이제 잠시 풀어서 점차 개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니 팀을 유지하려는데 선수가 없네. 왜냐면 인구 문제는 비단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고 좀 경제력을 가진 팀들은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잖아. 그래서 점차 푼 거야. 처음에는 그래도 혈통 중에 바스크 혈통이 있는지 그러다가 그 바스크 지역에서 태어났던지 거기까지 가다가 바스크 지역에서 안 태어나도 되니까 여기서 축구를 시작했는지까지 간 거야. 그나마 지금 이거 그래서 그 우리 풋볼 매니저 컨텐츠 잠깐 했었잖아. 아슬레틱 클럽으로 풋볼 매니저 시작하면 진짜 골 때리는 거 많이 나와. 영입을 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 영입할 수 없대. 팀의 내부 정책상 뭐 이런 메시지가 떠. 그래서 신기한 팀이기도 하지만 글쎄 유럽 진출을 위해 근데 그거 있어. 이거는 이제 사족인데 18세 이전까지는 유소년 선수가 해외 클럽으로 이적하려면 가족이 다 가야 돼. 부모가 있어야 돼. 그냥 경제적인 이유로 이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이 다 가야 돼. 그게 가능했던 케이스가 이강인 같은 경우에 가족이 다 이강인이 발렌시아로 가면서 다 넘어갔고 그게 불가능했던 케이스가 백승호, 장결이, 이승우 이 바르셀로나 3인방이었어. 이들은 경기를 못 뛰었어. 이들만 가 있었거든. 글쎄 빌바오라는 도시가 가족이 전체가 넘어가서 살 만한 도시도 아닐 것 같고 근데 또 그런 건 있대. 빌바오 바스크니까 그 산세바스티안이랑 거의 지척일 거 아니야. 근데 산세바스티안이 진짜 놀기 좋대. 거기가 되게 막 바다도 되게 넓고 좋다는데 막 휴양지 느낌 나서 좋다 하더라고. 근데 굳이 유럽 축구 성공을 위해서 온 가족이 말 못하는 스페인 해야 되는 곳으로 갈 이유가 있을까? 스페인에서 5년만 퍼기면 영주권이야. 그렇다며. 그거는 관계가 없다며. 그러면 이유심이 그렇다며. 스페인이 그렇게 뭘까 약간 영주권을 되게 잘 주는 나라라며. 그래서 그거는 난 몰랐다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스페인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유럽을 진출하기에는 아주 좋잖아. 아니면은 우리가 이걸 잘해서 스페인에다가 유학원을 차려갖고 뭐 이런 개소리를 한번 해보는 거지.